네, 오늘 하프타임은 오윤혜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요. 헬마 임경빈 작가 다시 모셨습니다. 두 번씩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다시 뵙습니다. 예, 하프타임에 무슨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오늘 좀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대통령실과 재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재판, 뭐 이런 이제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연전연패라는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 오늘도 대통령실이 진 재판입니다. 작년에 1월 30일에 대통령실이 그 당시에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명예훼손 혐의.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이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김의겸 의원이 반복해서 자꾸 발표를 한다, 공표를 한다. 이거는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판이 핵심이 아니고 이 재판을 둘러싸고 그 당시에 참여연대가 다시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네. 뭐였느냐? 아니 대통령실의 비서실이 왜 김건희 여사를 대행을 해가지고 김의겸 대변인한테 소송을 하느냐? 예. 이 법률 대리를 왜 대통령실에서 해주느냐?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법률상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공직자도 궁금하네요. 아니고 별도로 임명직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사인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소송할 일이 있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왜 대통령실에서 국록을 들여가지고 이 소송을 하느냐?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건지 근거를 대라라고 이제 참여연대에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정에 이제 한 개 항목을 들면서 이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대리를 한 거다. 네. 대행을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여연대가 다시 그러면 그 규정의 내용이 뭔지를 공개를 해라. 예. 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내용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밝힐 수 없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공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 한 단계 한 단계 논리적 전개가 재밌는데 마지막이 펑 비어버리네요. 네, 갑자기 그건 못 밝히죠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가 그러면 그 비공개 방침을 취소해라라는 소송을 또 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청구의 내용이 오늘 이제 재판을 통해서 나왔는데 대통령 비서실의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내용 밝혀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자,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분장을 구체화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가 되더라도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다. 그거 밝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이기도 하고 공적인 관심 사안이니까 밝혀야 된다. 내용이 뭔지 밝혀라. 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도대체 대통령 부인을 소송을 맡았느냐? 대통령실이 왜 그걸 맡아서 해주느냐? 그러니까 그건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밝혀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밝히라고 한 밝혀야 겁니다. 되겠네요 지금. 법률상으로는 이제 어쨌든 네.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게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3심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재심 또 이제 상고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항소를 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근데 이런 겁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네. 왜 못 밝히죠 그걸? 내용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못 저도, 밝히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 못 밝힐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 부인을 그렇죠. 소송 대리를 했다. 그걸 왜 못 밝혀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규정이 몇 조 몇 항이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용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내용을 못 밝히면 네.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우리는 대통령 부인의 소송을 대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자체가 네. 허위일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닌가요? 그걸 못 밝히면 그거는 근데 이제 나중에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못 없는 밝힐 걸 이유가 주장하지는 않을 텐데. 합리적인 어떤 그게 말이 되는 어떤 근거를 인용해서 하는 거라면 네.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어떤 논리적 귀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예. 대통령실에서도 안 밝히고 있으니까 예. 저도 이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이렇게까지 못 밝히는 이유는 몇 조 몇 항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사인 김건희를 대통령실 법률 지원 측면에서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닐 확률. 예. 그러니까 매우 포괄적이거나 뭔가 굉장히 좀 뭉뚱그리는 어떤 조항일 가능성. 그 전에 잠깐 네. 대통령실은 왜 못 밝힌다고 하고 있다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걸 밝힐 경우에는 네. 대통령실의 업무 분장을 구체화한 내용이 밖에 공개가 되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무슨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게 그래서 무슨 이 소리죠? 논리가 예. 대통령실에서 이 비슷한 논리를 대는 게 처음이 아니고요. 예. 전에 이제 취임식에 참석한 명단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때 그때도 뭐 누구누구를 초빙했는지를 밝혀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못 밝힌다 한 적이 있고요. 그 대통령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5급 행정관 누구 4급 비서관 누구 이런 것들도 밝혀라 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못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로비가 들어온다든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대거든요.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야, 이해하기 힘든 논리인데요. 예. 그러면 소송을 대리했는데 국가기관에서 예.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 이 논리 아닙니까? 근거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근거는 뭔지 못 밝혀. 알려주지 않겠다. 그럼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첨예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를테면 이제 저 같은 개인들, 예. 뭐 저나 이제 권순표 앵커 같은 예. 개인들은 법률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데 예. 뭐 돈이 좀 부족하다든지 좀 더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원한다든지 하면 법률 구조공단 같은 공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예.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국선 변호인을 뭐 선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담당을 해야 되느냐. 예. 이런 게 사실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일정 같은 것을 관리하는 뭐 제2부속실 네. 이런 데는 지금도 안 만들고 있어요. 제2부속실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KBS하고의 신년 대담에서 언급을 했는데 예.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저도 않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이요.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런데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약간 뒤를 흐리신 것 같은데요, 제 그렇습니다. 기억에. 만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에 가끔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해명 같은 걸 보면은 네네네. 제가 대한민국에 그냥 중류급 중에 머리를 가진 그냥 대학 교육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다. 예, 평범한 네.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왜냐하면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거나 네. 이게 아니고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고도의 정치술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해를 어렵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추정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예. 대통령실에 주장하는 거는 애초에 제2부속실의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간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야권 쪽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공식적으로 그 서포트를 하게 되면 부속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예, 감시를 할 수 있다.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일정들을 소화를 했었고 거기에 지원이 어떻게 들어갔었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는 의견이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축은 뭐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 부속실인데 네. 일부속실이라고도 하고 이 부속실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부속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제2부속실을 안 만들면 더 상위 조직이거나 더 덩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부속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2부속실 만드는 것보다 그냥 부속실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예. 다 추정입니다. 추정이죠, 추정.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능하면 많이 상세하게 알아야죠. 밝히는 게 예, 그래야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적어지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감시를 위한 기초인 건데 예. 그 작업들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이 정보 공개 청구가 처음이 아니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있었던 소위 부산 횟집 만찬 비용 문제 그것도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지만 상급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거부해가지고 그리고 영화 관람 영수증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권 초기에 제기가 됐었던 문제인데 그 팝콘 사 먹었던 거 혹은 이제 영화관 티켓 같은 거 누가 결제했느냐 영수증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이제 관저 옮기면서 혹은 이제 대통령실 옮기면서 있었던 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나 뭐 이런 데 업체 어떻게 선정했는지, 얼마 썼는지 그거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율 배반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여사는 예를 들면 공적인 활동을 원래 대선 공약처럼 아예 안 하고 주부로서 네. 봉사한다면 이런 논란이 없겠죠. 그렇죠, 뭐. 예. 그런데 공적인 활동은 어느 대통령 부인보다 많이 해왔어요. 적극적으로 공개를 많이 해줬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예. 그런데 또 그 공적인 어떤 통제 장치나 공적인 기구는 또 자유롭고 싶으니까 안 두는 것 같아요. 추정은. 그렇습니다. 이런 이율 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 공개를 하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거부를 하고 예, 있고. 시간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옮길 때의 취지가 공개 취지였다는 걸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 하프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